여기는 우주. 방금 막 결혼식을 올린 듯한 커플이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우주선을 향해 웬 괴물체가 돌진해 옵니다. 당황한 그들은 우주선을 틀어 괴물체를 피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어느덧 그들의 코앞까지 와 있었는데요. 그 괴물체는 다름 아닌 시니스트로 군단의 옐로링을 사용하고 있던 빌런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의 충돌로 인해 우주선은 파괴되어 버리고 그의 목적은 우주선 안에 있던 식량이었는데요. 그런 몽골을 말리기 위해 남편이 말을 걸어보지만 되려 그에게 공격당하고 맙니다. 몽골의 공격으로 우주복이 깨져버린 남편은 아내 미리의 품에서 숨을 거둬버리고 식사를 마친 몽골은 절교하는 미리를 두고 떠나갑니다. 그 후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미리는 여전히 남편의 시신을 품에 안은 채 우주를 표류하는 중이었는데요. 남편이 없으면 자신도 살 수 없다며 자살하기 위해 본인의 우주복을 깨부수려는 그때 그녀의 눈앞에서 강렬한 보랏빛이 번쩍이더니 의문의 보라색 반지가 나타납니다. 반지는 미리에게 우주의 사랑을 퍼뜨려 달라는 권유를 하고 그녀는 이를 수락하는데요. 그녀가 수락하자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으로 들어가더니 그렇게 미리는 스타 사파이어 군단의 일원이 됩니다. 한편 가인은 가디언들의 부탁을 듣고 오아에 와 있었고 그곳엔 랜턴 야트와 아리시아도 와 있었는데요. 가디언들은 그들에게 스타 사파이어 군단의 본거지인 행성 자마론으로 떠나는 본인들을 호위해줄 것을 명합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그들은 자마론에 도착하게 되고 스타 사파이어 군단의 안내로 인해 행성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곧이어 그들의 앞에 자마론의 여왕이 나타납니다. 가디언들과 여왕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가디언들은 최근 들어 강해진 스타 사파이어의 힘이 거슬린다고 말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여왕은 가디언들이 감정을 배제하는 것에 반기를 들며 그린 랜턴 군단 내에도 사랑이 퍼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견 충돌로 인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그때 가이가 한 구석에 있는 봉인당한 시네스트루 군단의 여성 멤버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그 질문에 여왕은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갱생시켜 스타 사파이어 군단의 일원으로 삼겠다고 대답합니다. 여왕의 말을 들은 그린 랜턴 군단은 시네스트루 군단을 다시 우주로 풀어두면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여왕은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가디언과 여왕의 외교는 결렬. 그린 랜턴 군단은 다시 오아로 돌아갑니다. 오아로 되돌아온 가디언들은 사랑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율법을 추가시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린 랜턴들 간의 육체적 관계 및 연애를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가일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어느 행성에 와 있었는데요. 그곳엔 아기가 있는 그린 랜턴 군단원들을 죽이고 아기를 납치해가는 정말 악질적인 시네스트루 군단의 일원 크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어느 랜턴의 아기를 납치해가려는 크라이브를 막기 위해 그녀와 싸우기 시작하고 분노한 카일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데요. 하지만 곧 크라이브가 뿜어낸 이상한 액체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윽고 그린 랜턴들은 그 액체를 닦아내기 위해 발버둥 쳐보지만 이미 액체는 그들의 체내에 들어가 버린 상태였고 그 액체의 영향으로 인해 그들은 크라이브에게 조종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중 크라이브의 공격에 당하지 않은 랜턴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현재 임신 중이었던 랜턴 암니였고 그녀는 크라이브를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암니는 조종당하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크라이브는 암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빼앗기 위해 혈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암니가 산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여파로 인해 파워링의 에너지가 태아의 모습으로 형상화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라도 하는 듯 아기는 무자비하게 크라이브를 공격하고 그렇게 암니는 승리를 거머쥐는 듯 했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뒤로 크라이브의 명령을 듣고 달려온 랜턴 동료들이 나타납니다. 동료들은 암니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암니는 그곳에 있던 자신의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그녀의 외침은 결국 닿지 않았는데요. 이윽고 그녀는 힘을 잃고 쓰러져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크라이브는 아기를 갖기 위해 그녀의 배를 가르려고 합니다. 위기에 놓이게 된 암니. 하지만 때마침 카일이 세뇌에서 풀려나는데 성공하고 반지의 힘으로 크라이브를 공격하는데요. 그 후 카일은 다른 랜턴들의 체내에 있는 크라이브의 액체를 제거시켜줍니다. 이윽고 다른 랜턴들이 모두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들 중 소라닉 나투는 본업이 의사였는데요. 앞니가 산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본 나투는 방어막을 친 뒤 곧바로 출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카일은 크라이브와 싸우고 있었지만 조금씩 밀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렬한 보랏빛과 함께 스타 사파이어 군단 미리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때마침 파워링을 통해 그린 랜턴 군단에게 새로운 율법이 추가되었다는 무전이 들려오고 동시에 카일은 크라이브를 제압하는 데 성공. 암니는 무사히 출산을 성공합니다. 싸움이 끝난 뒤 암니와 그의 남편은 새로운 율법을 따르는 건 자신들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며 파워링을 포기해 그린 랜턴 지기를 사임하고 미리는 크라이브를 데리고 자마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일이 크라이브는 오아로 데려갈 것이라며 그녀를 막아 세웁니다. 미리는 카일에게 사랑의 힘을 통해 크라이브를 갱생시킬 것이라고 말하지만 카일은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며 사랑의 힘을 부정하는데요. 그런 카일에게 미리는 그의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 후 미리는 그곳에 함께 있던 나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크리스탈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보랏빛을 강하게 밝힙니다. 피터 제이 토마시가 스토리를 맡은 그린 랜턴 군단 스타 사파이어의 반역, 그린 랜턴이 아닌 엄연히 별개의 시리즈로서 군단원들을 메인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작품이며 본격적으로 스타 사파이어 군단이 등장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자마론이 자신들의 협상에 응하지 않자 사내 연애를 금지시켜버리는 우리 스머프들이 얼마나 졸렬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할의 전 연인인 캐럴 페리스도 한때는 스타 사파이어가 되어 할의 적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 후로도 그녀는 종종 스타 사파이어의 모습으로 할의 앞에 나타납니다. 리뷰에서 다 말하진 않았지만 책의 초반부엔 그린 랜턴 군단원들의 가족을 노리는 또 다른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그려낸 관찰자의 눈이라는 이슈가 실려 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소재로 다룬 만큼 가이가 연애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모습을 나타낸 몽골의 행방 역시 책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013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으니 자세한 내용과 카일과 나투의 진정한 사랑이 누구인지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 발간된 그린 랜턴 시리즈의 최종장인 블랙키스트 나이트를 읽기 위해 딱히 필수로 읽어야 될 책은 아니므로 그냥 패스해도 문제없는 책이니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공방 채널이었고요. 나레이션을 맡은 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